i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스 월드의 찰리 브라운입니다. 아침에 갑작스럽게 그 실시간 방송 테스트를 하려고 켰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되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저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좀 더 진실되게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뉴스, 종합 뉴스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쪽에 보시면은 시아코인 하드포크 결정 채굴 중앙화 탈피라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코인 이니셜이 SC 코인이고 시아코인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코인 처음에 했을 때 그렇게 한 2년 반이니까 2년 반 전인데 거기서 이제 약간 지났을 때 SC 코인이 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폴로니엑스에서 펌핑이 중국 세력에 의해서 되게 많이 펌핑이 됐었고, 그 저장성 코인 중에 동전 코인류 중에는 가장 대표적인 코인이 시아 코인이에요. 그래서 이니셜 SC를 블록폴리오에서 돌려보시면 그러니까 거래되는 거래소들하고 이제 가격 추이에 대해서 아마 살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아 코인도 마찬가지로 스텔라 루멘하고 마찬가지로 못지않게 동전 코인, 그러니까 약간 가격대가 되게 낮은 것 중에는 중장기로 보셔도 이제 나쁘지 않다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코인니스 같은 경우도 이런 뉴스 같은 거를 내보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진짜 허접한 코인이나 아니면 뭐 위험성 있는 코인은 제가 이제 가만히 여태까지 지켜봤는데 이상한 코인은 여기 등장을 안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잘 한 일주일이나 한 4, 5일 정도 잘 추세를 보시고 시아코인도 너무 많은 투자 말고 좀 약간 가능성 타진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시아코인 SC 이니셜 여기 또 보시면 이것도 어저께 거긴 한데 여기 보시면은 전 구글 제품 총괄 0.228 BTC 보유자가 세계 BTC 보유량의 상위 1%라고 나왔는데 전 구글 제품 총괄 스티브 리가 트위터를 통해 만약 0.228 BTC를 보유하고 있다면 세계 인구 중 BTC 보유량 상위 1%에 해당하며 이는 1830달러의 비트코인계의 상위 1%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라고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뭐 아직까지 지금 전 세계 인구나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 암호화폐에 관해서 관심을 되게 많이 갖고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고 이거에 관해서 이제 그 확신을 갖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직까지 투기라고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제가 이렇게 안심시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2년 반 전에 그때 막 이더리움이 예를 들어서 저보다 한 달 전에 산 사람은 제가 2,500원에 샀고 제가 샀을 땐 12,500원이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12,500원에 사고 나서 1년 후에는 그게 벌써 뭐예요? 한 몇십만 원으로 둔갑을 했었어요. 한 200만 원 가까이 펌핑을 했다가 지금같이 꺼지긴 했지만 중요한 건 그러니까 작년 말이나 올 초에 물리셨던 분들도 분명히 내년이나 내후년에 다시 이 시장에 진입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되게 많이 초저가로 저 사람은 되게 빨리 진입해서 초저가에 샀구나라는 그런 시장이 분명히 형성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점진적으로 이제 그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마시길 바래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어둠의 터널의 끝은 분명히 제가 딱 뭐 이렇다 저렇다 확신해서는 말씀 못 드리지만 지금 보면은 비트바이넥스라든가 아니면 폴로니엑스도 그렇고 비트맥스도 그렇고 그리고 업비트도 그렇고 다 지금 거래소에서 뭔가 지금 대대적으로 뭔가 그 시스템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보면 뭔가 지금 앞으로 뭔가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법률 관계 같은 것도 조금씩 점진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업계 전문가 가운데 쪽에 업계 전문가가 아르헨티나 암호화폐 시장 급속도로 확대라고 나오면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남미 쪽에서는 지금 외환위기가 닥치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
커런시 자체가, 환율 자체가 되게 불안불안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런 나라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는 미리 그래서 이제 페트로 코인을 이제 그 정부에서 발행을 했고,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로 암호화폐가 시장에 급속도로 이제 확대되고 있다라고, 그래서 그 비트코인 ATM 기기가 30대가 설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라고 나오면서, 아르헨티나의 인플레이션율은 올해 연말까지 40%를 넘어설 것이라며 이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은 더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아테나 비트코인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위치한 쇼핑몰에 아르헨티나의 첫 번째 비트코인 ATM 기기를 설치한 바 있다라고 나오면서 지금 신흥국이나 아니면은 그런 후진국 같은 경우, 저개발국 같은 경우 점진적으로 이제 크립토 커런시를 현물 화폐에 점진적으로 대체해 나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당장의 선진국으로 이런 여파가 오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밑으로 물이 이제 위에서부터 밑으로 흘리지만, 이거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어떤 선진국 같은 경우는 금융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고 모바일 폰이나 인터넷 인프라 같은 게 되게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도 어느 정도 시스템 자체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크립토 커런시를 빨리 도입해야 되겠다. 정부에서 이제 그런 거에 관해서 그 사람들한테 인식을 못 시키고 그렇게 주입을 못 시키지만, 이런 아르헨티나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그 환율이 되게 불안한 터키 같은데, 그리고 베네수엘라 같은 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국민 자체가 정부를 못 믿기 때문에 아무래도 크립토 커런시로 대중들을 더 유도하기 쉽지 않나. 그래서 전 세계를 주무르는 그 그림자 금융 세력이라는 사람들이 밑에서부터 위쪽으로 이런 그 도미노 현상을 이제 역순으로 이렇게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 기사를 보면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더가 대규모 이체 발생에 3만 이더가 이제 그 이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크립토 커런시계에서는 한 달 전이든 아니면 한 달 반 전이든 아니면 일주일 전이든 이런 뉴스를 만약에 눈에 많이 보시잖아요. 코인리스를 통해서나 아니면 다른 거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대대적으로 되게 많이 이동을 한다. 아니면은 지금 요 근래에서부터 이더리움이 되게 많이 이동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거래소별로. 지금 보면은 3만 이더에다가 위에 보면은 그 BTC가 3,000개의 이동을 했다는데, 이게 사실 3,000개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이제 많이 버신 분 같은 경우는 개인이 이만큼 가지고 계실 수도 있는데 작은 양은 아니죠. 근데 그 지금 가격 떨어진 걸로 환산해서도. 근데 이런 거에 관해서 향후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만약에 1주나 2주 안에 이런 게 만약에 이런 뉴스가 빈번하다는 얘기는 분명히 BTC부터 시작해서 이더도 마찬가지로 뭔가가 아마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고 아마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그렇게 게스를 한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또 나왔네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 이더 미체결 거래가 52,019건이라고 나오면서 또 그 이더가 이동된 거, 근데 미체결 거래가 52,019건이라고 그래서 부정적인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그 이더리움 콘스탄티노플 그 테스트가 그 10월 9일 날부터 3주간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그 결과에 관해서 11월 초에 발표가 나와 있고, 그리고 샤딩하고 플라즈마가 만약에 딜레이 될 건지 아니면 이번에 확실히 11월 초에 확실히 테스트 결과를 만약에 발표를 해서 어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속도도 낮고 확장성도 낮고 다 의미 없다, 이오스가 최고다라고 하는 거에 뒤통수를 칠 수 있는 거에 관해서 아마 발표를 만약에 한다면 아마 시장 자체가 아마 대변혁이 일어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예. 그게 아마 10월 달이 아니라면 11월 달로 물론 넘어가겠지만 여태까지와는 또 다른 양상의 아마 판세가 분명히 벌어질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더리움을 위시해서 이런저런 코인들을 잘 관찰을 많이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더리움, 그리고 오미세고, 그리고 RDN도 있고, GNT, RLC라고 있어요. 슈퍼컴퓨터 관련해서 하는 거. 예. RLC는 뭐 이더리움 계열은 아니지만 어쨌건 RLC하고 GNT를 되게 많이 눈여겨보셔야 되고, 현재 가격대가
그렇게 많이 높은 가격대는 아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건 희망을 가지시라. 그리고 네오 지금 뉴스가 안 나오지만 네오에 관해서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냥 비트렉스에서 어쩌저쩌고 해서 거기 상장소에서만 만약에 지금 거래를 중지시킨다고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업비트에서 원화로 거래가 되고 더 중요한 건 꾸오인이라는 그 소프트뱅크 손정희의 친동생이 운영하는 일본의 그 암호화폐 거래소에 꾸오인에 네오가 상장이 돼 있는데 거기서 만약에 폐장을 한다면 거기서 만약에 진짜 이거를 딜리스트 시킨다 만약에 상장 폐지를 시킨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문제가 크거든요. 근데 엔트 파이낸셜 그러니까 소프트뱅크에 거대 자금을 넣고 커넥션이 긴밀하게 10년 전부터 유지가 돼 있는 게 소프트뱅크예요. 그거에 관해서도 면밀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소프트뱅크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알리바바를 버린다, 지분율을 축소한다거나 아니면 엔트 파이낸셜에 관해서 뭔가 부정적인 비트메인과의 관계도 만약에 향후 별로 진전이 없다 이렇게 되면은 네오도 분명히 안 좋죠.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색이 다 연결이 돼 있는 거라서 비트메인, 엔트 파이낸셜 모두가 다 알리바바가. 근데 만약에 그렇지가 않다면 그냥 비트렉스에서의 네오 그냥 상장 폐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리고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게 자체가 뭐로 보면 알 수 있냐면 시세가 까지지가 않았잖아. 일단 중요한 거는 바로 시장이 반응은 하는데 그래서 걱정을 제가 이제 계속 그런 거에 관해서 계속 말이 길어지는데 어쨌건 걱정을 절대로 하지 마시라는 거죠. 전 세계에서 양대로 제일 큰 전자상거래 업체가 알리바바하고 아마존인데 그 양대 그 중에 알리바바는 중국색이 짙어가지고 거기서 파생돼서 나온 게 엔트 파이낸셜이고 지금 거대 금융 그룹으로 이제 탈바꿈하고 있는 과정인데 일단 마윈이 자기의 알리바바에 관한 소유권도 지분 같은 것도 포기하면서 은퇴를 하겠다, 그래서 별의별 루머가 다 돌고 있는데, 아마 분명한 건, 마윈 같은 경우는 금융 쪽 위주로 아마 후발에서 아마 여러 가지 면으로 아마 뭔가를 할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그 사람 나이가 사실은 은퇴할 나이는 아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같은 경우는 은퇴를 일찍 하시긴 하셨지만 또 이제 성향이 이제 틀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되게 도전적으로 생겼잖아요. 마윈 같은 경우는. 근데 그렇게 넉넉히 뒤편에 빠져가지고 참견 안 할 것 같이 생긴 관상은 아니거든요. 일거수일투족을 앞에서 자기가 나가가지고 그럴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뇌피셜이 현실이 됐으면 좋겠고 네오 투자 하신 분들 다 진짜 대박 났으면 좋겠어요. 100만원 이상 진짜 갔으면 좋겠네요. 제 속마음 같아서는 네오 투자하신 분들 속이 되게 많이 상하실 텐데. 보시면 가운데 쪽에 암호화폐 ATM 기기 보급 현황 전세계 총 3,827대라고 나와주셔.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com 비트코인 ATM 맵 서비스 제공 사이트 코인 ATM 레이더의 마켓 데이터를 인용. 현재 전세계 80여 개 국가에 총 3,827개 암호화폐 ATM이 설치됐다고 전했다. 근데 스페인에만 18대의 BCH 지원 ATM이 보급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스트레일리아 6대, 모스크바에 9대, 유럽 전역에 약 170개의 BCH 지원 ATM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소프트뱅크에서 밀어주고 있는 두 개의 커다란 암호화폐가 있어요. 근데 하나는 리플, 여러분들이 다 이제 좋아하시고 인정해주시는 리플,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BCH예요. 알게 모르게 전 세계의 현물 시스템에 지금 알게 모르게 이런저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게 BCH라는 거예요. 이거에 관해서 조사를 해보시고 분할 매수를 들어가실 분들은 좀 이렇게 고려를 여러 측면에서 많이 해보시는 것도 중장기로 보셔서 나쁘지 않다는 거죠. BCH. 보시면은 이것도 좀 눈에 띄긴 하는데 폴로닉스 마진 대출 서비스 중단 암호화폐 3종 상장 폐지라고 나왔죠. 근데 폴로닉스가 얼마 전에 상장 폐지 코인을 8개를 시켰잖아요. EMC2까지 해가지고. 근데 또 3개의 암호화폐를
그 상장 폐지 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지금 그 법적으로 뭔가 그런 것도 그렇고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다들 아시다시피 폴로닉스에는 골드만삭스의 자회사인 서클을 통해서 이미 지분을 골드만삭스가 직간접적으로 이미 60% 이상을 이제 경영권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골드만삭스가 폴로닉스고 폴로닉스가 골드만삭스라고 봐도 자웅동체라고 생각을 해도 저는 이제 진배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지금 암호화폐 세종까지 만약에 상장 폐지한다는 얘기는 거의 자기네 거래소에서 거의 8개를 없앤다는 얘기인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상장 폐지를 시킨다는 얘기는 자기네가 생각을 했을 때 법적인 테두리가 분명히 머지않아 분명히 나올 거라는 거에 관해서 골드만삭스 그 상위부에 있는 임원진들하고 아마 정부 관료진들하고 뭔가 이면에서는 뭔가 의견 타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요. 그리고 8개의 암호화폐가 만약에 상장 폐지됐다는 얘기는 이번 달 내지 아니면은 늦어도 다음 달에는 분명히 괜찮은 신규 개발진들이 포진되어 있는 신규 코인이 폴로니엑스에 아마 상장이 될 거라는 얘기죠.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폴로니엑스가 대대적으로 코인을 상장 폐지시킨 게 근래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근래에는 없었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5개 상장시키고 이번에 3개 상장 폐지를 시키는데, 상장 폐지를 그래서 8개가 됐는데, 그 전에 몇 달간 향후 뒤편을 뒤져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몇 달간을 뒤져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일을 여태까지는 안 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게 만약에 폴로닉스가 과일 가게라고 쳤을 때 뭔가 대대적인 점포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뭐 신규 재미난 과일 같은 거, 맛있는 과일 같은 거를 들여놔서 좀 더 그 분위기를 바꾸고 와전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요. 물론 중요한 건 장세가 받쳐주고 시장 자체가 화랑이 나야지, 물론 폴로니엑스에서도 코인을 상장시키고 그런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한번 바라보시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제조업 내 블록체인이 2020년에 3천만 달러 가치,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가 미국 시장조사 전문업체 리포트 링커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 2020년 제조업에 적용될 블록체인 기술은 3천만 달러의 가치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라고 나오고,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블록체인 산업은 80%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5.66억 달러 규모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라고 나오면서 시장성이나 아니면 성장성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소프트뱅크에 투자한 ARM이라는 그 시스템 메모리 반도체 설계 회사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바라보는 시장은 앞으로 1조 개의 인공지능이 우리 생태계 전반에 여기저기 포진해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사용할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프트뱅크에서도 물론 거기다 이제 투자를 했던 거고, 예, 그렇게 아마 시장 상황이 점진적으로 그렇게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일단 코인리스 주최의 뉴스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제가 이제 이건 어저께 밤에 봤던 건데 이거 한번 보세요. 예, 보시면은 아마존 최저임금 올리는 대신 성과급 주식 보상 폐지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되게 의아한 게 뭐냐면 시급이 17,000원으로 인상해요. 근데 연방정부 시급 기준은 8,170원이에요, 현재. 근데 그거를 이제 그렇게 올린다는 거잖아요.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이게 17,000원으로 이제 인상이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다시피 아마존 하면은 그 미국에서도 되게 상위에 포진돼 있고 되게 중요한 산업이잖아요. 근데 거기 자체 내에서 그 근로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임금 인상을 이렇게까지 대폭적으로 해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시급이 대폭으로 인상되면서 이제 지금 사람들을 많이 쓰는 거에 관해서 효율이 떨어지고 이러니까 사람들을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정리를 점점 들어가면서 노동시장 자체가 되게 많이 예전하고 점점 변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노동 시간도 줄이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도 알게 모르게 지금
이렇게 만약에 고임금으로 만약에 시급제를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사람에 대한 어떤 효율성이 점점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미국 정부도 미리 이제 준비를 하고 사람들의 노동에 관해서 어떤 그거에 대해서 효율을 부과할 때 그거에 대해서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미리 작업을 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런 어떤 아마존이라는 기업에서 이렇게 시급을 인상했다는 거에 관해서 분명히 인플레이션이 차후에 계속해서 도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미국이란 나라에. 그리고 물론 그 중국과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높아진 공산품 가격으로 지금 중국에서 수출돼서 높은 관세가 만약에 매겨지면 그거에 관한 것도 분명 미국에 살고 계시는 그 시민분들한테 분명히 돌아갈 거고, 그래서 앞으로의 시장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점점 변하면 미국이든 중국이든 한국이든 다 사람 살기 어려워지는데, 예, 그런 것도 미국이라고 분명히 피할 수 없다는 거에 관해서 다들 아셔야 된다는 거죠. 예. 마지막 뉴스인데, 여기 보시면은 BOA잖아요. 예. BOA 블록체인 시장 7조 원 이상으로 성장, 아마존 MS 수혜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블록체인 시장이 규모가 향후 70억 달러, 7조 8,925억 원으로 뛰어오르고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전망이 나왔다라고 하면서 되게 긍정적인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BOA 하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뉴스가 나온 거 자체가 이제 서방 언론, 서방 금융권의 이제 전통적인 금융권 중에 하나인 BOA에서 이제 이런 보고서가 나와서 물론 미국계의 대표적인 이제 IT 기업 중에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거다라는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다는 거에 관해서 이제 긍정적인 기사가 나온 거죠. 근데 물론 이런 기사를 보면은 중국 기업은 일단 빠져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 산업 자체가 앞으로 괜찮게 계속해서 흘러갈 확률이 되게 높고, 그렇다는 거에 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나온 거죠. 예, 그래서 실제 미국 최대 오프라인 유통 강자 월마트는 2019년부터 가운데 쪽에 IBM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상추나 시금치 등 녹색 채소 공급 현황을 농장에서 마트까지 추적할 예정이다라고 나왔죠. 2019년부터면은 바로 내년부터인데, 그렇다고 보면 현실 세계에 지금 시스템화를 지금 벌써 이미 시켰다는 얘긴데, 그죠? 그리고 그는 MS 역시 이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MS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애저의 블록체인을 적용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애저의 블록체인 서비스는 스마트 계약 및 기타 타사 응용 프로그램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나오네요. 예. 그래서 어쨌건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긍정적인 뉴스를 마지막으로 오늘 뉴스는 대대적으로 정리를 드릴게요. 근데 지금 암호화폐에 밀접하게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게 관여된 게 미국의 SEC 증권거래위원회인데, 그게 CFTC로 상품거래위원회가 더 관여를 많이 하게 될 거라는 그런 측면에 관해서 크립토 토마토 님께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그거에 관해서 감사하게 뉴스를 아침부터 봤죠. 아침에 보고 좀 전에 봤는데, 예.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건지에 관해서는 아직 추측성 그런 게 되게 많긴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또 다른 아마 판세가 분명히 벌어질 거고, 암호화폐 시장이 미국 주도가 아니라 아니면 전체적으로 아마 뭔가 변혁이 분명히 일어날 거라는 거죠. 예, 그게 머지 않았다는 거에 관해서 확신을 하고, 막판까지 다들 힘내시고요. 또 다른 방송에서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찰리스 월드의 찰리 브라웅이었고요. 예,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